이야기하셨던 분들이 다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고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한의사들이 방문 진료를 좀 많이 나갈 수 있게, 그래서 방문 진료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한의사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앞단의 내용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주로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 아까 뭐 다른 분들은 주머니가 여러 개다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사실은 수가에서 아직은 배제가 되어 있어서 왕진 수가나 장애인 주치 사업 같은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사업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고, 컴케어 사업에 이제 한의가 어떻게 좀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재난적 의료비 얘기는 많이 아시는데, 대부분 대상이 65세 이상 가구내 만성질환자를 보유하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높은 집단이 보시면 이런 분들이거든요. 여성의 이제 저학력에 이제 경제가 어렵고 만성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 이유, 방문 어려움, 그러니까 이런 대상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건강 취약계층, 그다음에 이제 미충족 의료가 많이 발생을 하는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의 참여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의 진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 특징이 방문 진료 매우 큰 이점. 그러니까 저희가 뒤에 좀 설명드릴 사례들은 자꾸 간편한 의료 장비를 소지하고 가서 저희는 진료를 중심으로, 물론 이제 교육이라든지 생활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는 있지만, 더불어서 진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된다는, 그다음에 이제 주로 보는 질환 자체가 많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근골격계 통증,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좀 장점들이 있어서 이 의료 접근성 향상에 실질적인 좀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한 뒤에 사업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지역 한의사나 지역 지자체를 방문을 해서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사업을 하면 되는지 강의를 좀 많이 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원장님들끼리 자체적으로 컨퍼런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이제 공무원이나 해당 사업 지자체까지 같이 해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자체적인 논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천시, 김포시 이렇게는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 관리하거나 이제 아니면은 화상 회의로 회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의사 협회 연구원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이제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정 방문과 거점 방문 진료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주로 사업들을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1회당 1인당 한 30분 이상을 소요를 하고 있고, 수가가 이거는 이제 작년 말에 그 방문 수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낮은 가격으로 많이 하시기도 했었고, 가정이나 거점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 지역 한의사회나 지자체에 내려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컨퍼런스를 하기도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쭉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업 대상자도 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 방문이 좀 더 확대가 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점 같은 경우에는 거점이 이제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이제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인데, 그런 데에서는 좀 집중감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은 가정으로 방문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가정 방문 진료가 사실은 좀 더 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과 20년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점보다 가정 방문이 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의의 특징은 침뜸, 부항 등 한의 중재 서비스가 좀 반드시 좀 들어간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저희는 이제 침을 놓으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한 20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방문 시 최대 시간이 1시간에서 이제 이동 시간 포함해서 최대 2시간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당 30분 정도는 기본 들어가는 거고, 그때 질환 상담이나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건 한의 진료의 특징인데, 기본적으로 침이나 뜸을 놓는 시간 자체가 길다 보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뭐 주로 이제 가정 환경이나 아까 다들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어떤 환경에서 사시고 무얼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허리나 무릎이 아프셔서 굉장히 이게 이제
걷기도 어려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주로 침대 생활이나 아니면 소파나 의자 같은 거라도 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뭐 그런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뭐 곰팡이나 이런 게 많이 피어 있어서 기침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침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정 방문당 이제 수가나 이런 것들도 저희 같이 좀 조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만든 시점이 10월 15일 현재 기준인데요. 이때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에 시작 단계에 있고, 현재 한 전체 보면 한 16개의 지역을 저희가 매주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김포나 남양주 같은 그 수도권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다가 김포도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작년 사업 이어서 하는 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업 현황 및 특징을 보시면 아까 어떤 분이 왕진 가방이 너무 이쁘다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물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들고 다니시거나 이러다가 저희가 협회에서 아예 좀 표준적인 저희는 이제 의료 폐기물 같은 것도 나오니까 폐기물 통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소독 물품이라든가 기본적인 물품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원장님들에게 이걸 지금 웬만하면 다 배포를 하려고 지역별로 한 100여 개가 넘게 이제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원장님들이 이걸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가서 하는 진료 행태들이 많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뭐 이제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표준적인 차트,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집해야 되는 정보 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위한 도구들도 같이 이제 보내드리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차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드리고, 그다음에 진료에서도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들이 굉장히 좀 휴대가 간편하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한의 진료의 현장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현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1인 진료실을 개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 한의사하고 지자체하고 바로 연결을 하는 모델들이 많아요. 근데 의료 사협하고도 중간에 끼어서 성북구나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의료 사협이 역할을 좀 하기도 하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체가 같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의 사업 그러니까 진료를 나가 보면 보조 인력 아까도 다른 분들은 이제 간호사, 방문 간호나 작업치료사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랑 같이 나가야 훨씬 더 많은 그다음에 질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커뮤니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방문 간호는 방문 간호대로 나가고 진료는 진료대로 나가고 이런 그러니까 지역 복지 사업하고 연계가 될 때는 칸막이들이 많이 있어서 연계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사협이나 이런 협의체하고 자발적으로 한의사회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모델들 같은 경우가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의 진료의 장점이나 효과성 같은 부분들이 방문 진료 굉장히 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진료 시간 자체가 한 20분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충분하게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할 수밖에 없고 한의 특징 자체가 다양한 환경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문 진료보다는 포괄적인 1차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증상 저희는 그래서 뭐 통증과 소화가 안 되는 영역이나 욕창이나 그다음에 이제 불면이나 이런 증상들을 다 같이 다룰 수 있는 이런 한의 진료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단의 영역에서의 특징 그다음에 충분한 진료 서비스 아까 보여드렸던 왕진 가방 같은 경우들 보면서 얘기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상 사례 아니면은 개선이 되어야 될 내용들을 원장님들 계속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컨퍼런스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좀 소통이 되고 이게 지자체나 복지 담당하시는 그런 사업하고도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례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여주셨던 처음에 원장님이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원장님이 그 집에서 잘 생활을 하셔야 시설이나 이런 데 안 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진료를 방문 진료를 하다 보면 주로 집중하는 게 3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 쓸 수 있게 저희는 이제 근력이나 생활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근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그걸 위해서는 소화
식사를 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 그러니까 좀 네트워크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이 세 가지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되어야 질 좋은 그 커뮤니티에서 생활이 가능하고, 그러지 않은 게 이게 담보가 되지 않고 시설에서 무조건 퇴소를 하면 건강 상태가 훨씬 더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 저희는 이걸 근골격계 표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낙상 방지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근육을 강화하고 생활 속에서의 가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한의 사업의 장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저희 동기인데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제 작년에는 이렇게 좀 다니다가 지금 왕진가방에서 다니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교통도 불편하고 차를 몰고 가도 한참 이제 가서 해야 되고, 진료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드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의자나 소파 같은 게 좀 그 안내를 좀 해드려서 그거를 얘기를 해드린 경우들 사례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광주 서구인데, 광주 서구는 원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델에 아예 전담 한의사 한 명이 그 몇 달 동안 인건비를 지급을 해서 한 분이 커버하시고, 안 되는 지역은 이렇게 그 지역의 원장님들이 가는 모델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이게 사례인데, 방문 전담 한의사 한 명에 지역 한의사 공동 참여를 해서 한 60명 정도의 한 12번 정도, 한 명당 12번 정도 서비스가 들어가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천안시인데 1차년도 예산이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도 좀 이어서 진행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있고요. 여기가 사업이 여기가 종료된 경우가 제주도가 종료가 됐던 사례들도 있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사업 사례들을 좀 모으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완료된 사업인데, 보시면 총 61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었고, 대부분 한 6회 정도, 평균 6회 정도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대부분은 한 2-3개 이상의 과거력이나 수술력을 가지고 있고, 보시면 저희가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 개선이 되거나 유지 개선이 된 사례들이 좀 많이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주로 침이나 부항이나 이런 한의 치료들이 거의 다 제공이 된 사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방문 진료를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좀 표준화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 검증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서 대화를 하거나 그분들에게 무슨 뭔가 평가 척도를 적용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했던 것과 이제 매번 끝에 마지막에 예를 들면 한 명당 한 10회를 제공을 하고 마지막에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까지 갖는 거는 사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한의사 단위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경험을 해본 결과 굉장히 어려워서, 이 정도의 결과들만 이제 저희가 좀 내는 정도가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상의 뭔가 이제 데이터나 이런 걸 내려면 사실 연구나 다른 분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나가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은 저희가 하는 걸 보면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노인이더라 하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 이상의 데이터를 내기에는 지금 조건으로는,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걸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 진료를 나가셨던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해본 사례인데, 이거 외에 좀 더 IRB까지 받아서 논문을 쓸 데이터는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한번 쭉 뿌려봤을 때, 한 번 나가시면 주로 이제 6개월, 그러니까 평균 8개월에 64회 정도 경험이 있으시고, 한의사들이 방문 진료를 나가면 초진 같은 경우에 한 36분, 재진 같은 경우에는 30분, 환자당 거의 한 30분 이상의 시간이 좀 소요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이동 시간이 이게 지역별로 굉장히 좀 편차가 있는 게, 어떤 지역 뭐 강원도나 이런 거는 하루에 아무리 잘 돌아도 3명 이상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동 시간이 많고,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이번에 의과에서 들어간 그 수가에는 그 이동 거리를 택시비 5,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가정 방문, 그러니까 진료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왕진을 하는 시간은 그래서 오히려 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하시는 경우, 점심시간을 하시는 경우, 오후에 하시는 경우 좀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뜸, 부항 같은 서비스들이 거의 다 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침, 부항, 한약 제제 같은 순으로 같이 진료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참여 의사 같은 경우가 저희 아까도 다들 말씀을 해주신 게 의료인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두 명이 지역에서 한두 명이 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한의사업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지역에서 뭐 시 단위나 군 단위에서 사업을 해보면 그래도 한 대여섯 군데 아니면 일곱, 여덟 군데 한의원이 참여하시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60명, 70명 정도는 원장님들이 나눠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참여가 하나의 장점으로 좀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례들을 좀 계속 모아서 한의사들 내에 이 사업들을 좀 확산시키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화를 하거나 인터뷰 같은 내용들을 좀 쭉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가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끝나고 가능하면 내년에도 예산을 좀 확보해 보려고 부산 한의사회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 1회 방문을 해서 문진이나 뭐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상담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같은 경우가 의료 사업이 하는 사업하고 저희 사업이 좀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의료 사업하고도 같이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무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앱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여기에서 건강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데를 보면 어떤 곳은 그 지자체 공무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지역 한의사회가 몇 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토대가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아까 뭐 김포나 이런 데처럼 지역의 NGO나 의료 사업 같은 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잘 되는 곳들이 있어서 뭔가 하나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정부나 뭐 이런 데서 사업이 나오면 훨씬 더 그 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확대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 서구 2년째 하고 있고, 한의사분이 아예 전담으로 1년에 몇 달씩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는 방향들은, 사업이 대부분 이건 생애 주기별인데요. 영유아, 성인, 노인, 장애인. 이렇게 대상자에 맞춘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이 좀 별도로 나올 필요가 있다. 저희가 뭐 차트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가지만, 가서 하는 서비스나 질문의 내용, 평가 척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개발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하고 연관이 되냐면, 진료하시는 원장님들 말고 다른 분들이 얼마나 더 결합이 되는지, 다른 보조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코디네이터나 이렇게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붙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진료 이외의 서비스들의 질은 결국은 얼마나 인력이나 그다음에 한 명이 돌아야 하는 한 명이 커버해야 되는 그 숫자 자체가 좀 질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계에서는 이걸 좀 표준화하기 위한 연구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예를 들어보면 지역에서 이제 난임 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하는데 문헌 조사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으면 실제 적용을 해보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재활의료에서의 하는 부분이나 만성질환 관리나 장애인 주치의 제도 같은 경우에를 사업을 좀 표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문진료, 노인주치, 치매 환자 건강관리, 그 다음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뭐 노인 건강관리나 장애인의 주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표준화를 하고 이걸 지금 지역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좀 계속 교육하고 이런 자리들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의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왕진수가 시범사업의 지침 아닌데 이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가서 건강관리를 하거나 케어 플랜을 세우거나 교육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수가 반영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한의는 아직도 정부 사업에 좀 참여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진수가에 기본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치료 항목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치료뿐만 아니라 케어 플랜, 환자 관리. 사실은 방문진료에서 핵심은 이 내용이거든요. 아까도 선생님들 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다른 어떠한 주변을 평가하고 케어 플랜을 세우고 환자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의 건강 개선 효과나 이런 게 있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제도로 들어올 수 있는지, 뭐 수가가 될 수도 있고 인력일 수도 있고 뭐 네트워크나 조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고 그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좀 제공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서 지역 의사회가 조직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고, 대부분은 이제 자발적인 몇몇 뭐 기관이나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의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의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한의사회 차원의 조직적인 참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뭐 참여하시는 원장님을 발굴을 하거나 뭐 집단 교육을 하거나 질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으면 지역에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써야 되면 한의 쪽에 연락을 많이 주세요. 사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가는 그 지역 한의사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장점을 바탕으로 좀 표준화된 모형을 만들어 볼 생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따가도 아마 토론 때도 질문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 한의가 가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한의사가 감으로 인해서 위험한 요소나 채우지 못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없는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장애인이나 노인 대상이나 아니면은 뭐 노인들도 굉장히 이제 질환들이 다양하니까 그것들대로 이제 모형들을 좀 더 만드는, 이게 더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계속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역에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 예시로 드렸던 16개 외에도 이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를 조금 더 말씀드린 대로 표준화를 하는 부분 하나하고 사업을 평가하는 부분, 이것도 좀 지역에서는 쉽지는 않은데, 평가를 해서 이게 어떠한 그 지역사회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제도화가 되는 부분들인 거죠. 다양하게 이제 뭐 아까 주머니가 여러 개다라는 표현을 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몇 가지 시범 사업들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아직 참여를 못하는 문제들이 있고, 참여가 이제 논의되는 단계에 있거든요. 왕진수가나 장애인 주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몇 년째 정부랑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로 이제 한의 서비스도 좀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데, 그게 서비스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제도화되는, 이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지역사회 사업의 이제 발전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회는 주로 이제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모형을 만들고 이제 효과 평가를 하는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돌리고 있는 게 표준화팀, 사업팀, 데이터팀, 그래서 한의학을 통한 1차 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매뉴얼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장애인 주치제도, 왕진 시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같은 프로세스를 좀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저희가 한 16개 지역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올해 사업이 이제 끝나면서 지자체에서는 내년에도 이어서 이제 사업을 좀 해보자, 이런 단계에 있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다른 저기 사업을 안 하시는 이런 지역 한의사회에서도 많이 좀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산을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 한의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지역에서는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발표해 주신 원장님이 제안을 하셨던 뭔가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연계, 학회가 됐든 아니면은 뭐 협동조합까지는 좀 뭐 갈 길이 먼다면 좀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도 나가 보면 뭐 약사들이나 치과의사나 간호, 그다음에 이제 돌봄 그 외에 작업 치료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보이거든요. 사례는 보이는데 이걸 제도화하는 것까지는 좀 갈 길이 멀어서, 사례로 나타나는 연계, 그러니까 이게 복지하고 연계도 있고 의료인들하고 연계도 있거든요. 저희가 보면 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면 이게 복지하고 연계가 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아니면은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하고의 이제 연계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한 원장님은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면 이게 좀 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고 나는 알았는데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연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네트워크나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제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맞아요. 생각이 들면 예,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